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는데 일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좀 제작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요. 자,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끝났죠. 하지만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지만 입시는 끝난 게 아니죠. 결국 최초 합격자, 추가 합격자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정시에서 불합격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추가 모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대입의 일정은 이렇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일정이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었고, 이때 여러분들은 정시에 원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시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에 모든 게 종료가 돼요. 대학들마다 합격자 발표가 빠른 학교들도 있고 늦은 학교들도 있지만 모든 입시가 종료되는 시점은 2월 7일이고 2월 7일에 입시가 종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월 12일까지가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입니다. 등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시 모집 미등록 인원에 대해서 충원 합격이 이루어져요. 추가 합격이 쭉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 합격 1차, 2차, 3차, 4차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 바로 2월 19일인데, 이때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 미충원 인원을 모아서 다시 선발하는 과정이 바로 추가 모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 2025학년도의 추가 모집 일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 기간 동안에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우리가 정시 지원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추가 모집 인원은 18,000명이었고 2023년도는 17,000명, 2024년도에는 13,000명이죠. 순차적으로 추가 모집의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추가 모집 전체 인원이 감소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수능 위주의 전형,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을 희망하는 서울, 경기, 지방의 국립대학의 인원이 얼마나 늘고 줄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전체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합한 전형,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선발 인원이 어떤 변화를 있는지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에는 79개 대학, 그 다음에 7,228명이 선발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9개 대학에 529명, 수능 위주의 전형이 110개 대학에서 약 5,200명 정도를 선발했고, 실기 위주의 전형에서는 10명에서 10개 대학 121명이 지원했는데, 정시와 다르게 추가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수능 성적 없이도 내신 성적 또는 학생부만으로도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정시에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매우 낮은데 내신 성적은 좀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추가 모집에 대한 특징을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것이 산업대학이든 교육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간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그리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인데 그 대학이 산업대학이나 전문대라고 한다면 정시에서 합격하더라도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추가 모집에 합격했어. 내가 산업대학이나 또는 보시는 것처럼 전문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의 추가 모집에, 일반 대학의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써서 세종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가천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수원대학교에 합격을 했다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지만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만약에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적이 현재 330점이고 320점인데 내가 이번에 정시 지원을 좀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원서를 썼는데 붙은 거야. 근데 나는 이런 대학은 난 안 가고 싶어. 차라리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서 좀 더 높은 대학을 가고 싶고,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그때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정시 지원에 등록을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원서 쓸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5번째예요. 타 대학의 충원 합격을 통보받고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먼저 표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정시는 가나다군 3번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10개, 그렇죠? 많으면 20개나 30개 정도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원서를 쓰고 나면 여러 대학에서 합격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순서를 잡아서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동일 학적을, 다시 말하면 대학에 2개의 학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대학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A, B, C, D 대학의 원서를 썼다고 가정하자. 먼저 A라는 대학에서 합격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A 대학에 먼저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A 대학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원한 B 대학은 불합격하고 C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A 대학보다 C 대학을 가고자 해. 이 대학이 더 좋고 이 대학의 학과가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등록되어져 있는 A 대학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등록 포기 의사를 정확히 밝히시고 수업료를 환불을 받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합격자 통보를 받은 C 대학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도 항상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빈번히 발생하는 이중 등록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 기간 중 2등 등록의 제재는 없지만 너무 긴박한 탓에 이중 등록이 발생이 되어지면 첫 번째 문제가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어지고, 또 이중 등록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두 개에 동시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선등록한 대학에 먼저 전화하셔서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에 후 합격자 발표가 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추가 모집이 일반적인 정시 원서 접수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정시는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로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내로 들어가죠. 자, 올해는 12월 31일이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었고, 그럼 이전에 수시에서 2월 되어지는 인원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12월 30일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는 대학의 변동이나 학과의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다시 말하면 2024학년도에는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내에 대학이 바뀌고 이 기간 내에 학과가 바뀌고 이 대학 내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이전에 본인의 수능 성적, 지원 대학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인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잡아놓고 난 이후에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마감일자도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이제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서부터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학이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가 원서 접수고, 그리고 긴 학교들은 2월 3일까지의 모든 게 딱 종료가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2월 22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학교, 2월 23일에 마감이 되는 학교, 2월 23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중앙대학교가 2월 23일에 마감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대는 이때 마감이 되고 나면 이후로는 추가 선발이 없기 때문에 끝난 거죠. 2월 24일에 마감이 되는 학교는 아주대학교가 2월 24일에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세종, 건국대학교 2월 24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도 2월 24일에 마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도 2월 24일에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2월 22일에 마감이 되는 학교는 동국대학교가 2월 25일,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2월 25일에 마감이 되고, 명지대학교, 울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나 수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2월 25일에 마감이 됐고요. 2월 26일에 마감이 되는 학교는 가천대학교가 2월 26일,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또 대전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나 한국항공대,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동덕여대,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차이과대학이 2월 26일에 마감이 됐고요. 2월 27일은 덕성여대, 홍익대학교 세종, 충남대학교, 삼육대학교, 국민대학교가 2월 27일이고, 2월 28일에 마감이 되었던 학교는 한국외대 글로컬, 세종대학교, 한림대학교, 경기대학교, 카톨릭대학교가 2월 28일에 마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서 접수의 마감 일정에 따라서 결국 지원 대학을 하나씩 결정하는 과정들이 빠르기 때문에 워낙 많은 대학교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런 원서 접수의 절차, 과정,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지원대학과 학과 결정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년도에 이제 추가 모집으로 진행한 학교들은 어떠냐면, 물론 정시 모집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시 모집의 인원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은 항상 보통 한양대학교 이외의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죠. 추가 모집의 대상자는 올해 수능 성적을 봤었을 때 360, 370, 380, 390 이런 분들이 사실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한양대학교나 중앙대, 건국대학교 등도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도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도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추가 모집에서 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점수권대는 350 또는 360, 350 또는 340, 330, 320, 300점대 또는 200점대의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서 주로 대상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했었을 때보다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히 정시 지원하셨던 36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면, 두 번째는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이러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에서 추가 모집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대학들은 보시면은 건국대학교가 작년에 처음으로 18명을 추가 모집해서 선발을 했고요. 국민대학교는 전년도에는 49명,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도 26명을 선발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23명을 추가 모집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전년도 추가 모집해서 53명을 선발했고요. 숭실대학교는 19명,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는 35명, 홍익대학교는 24명을 선발했고, 의대 같은 경우도 5명, 치대 3명, 한의대 3명, 수의대 3명, 그 다음에 약학과 4명 등에서 한양대 이하의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죠. 서울, 경기권은 대부분 많아봤자 50명, 60명 정도이지만, 지방으로 가면 보통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100명, 200명씩 추가 모집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모집이 컨설팅이 좀 어려운 점은, 정시 모집의 컨설팅은 정시 모집 기간 12월 31일 이전, 다시 말하면 수능 성적 발표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정시 컨설팅 기간이기 때문에 짧게 잡으면 열이고 길게 잡으면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컨설팅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기가 2월 19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 정도까지 5일간에 한정해서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하이프리비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약 50명에 한정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추가 모집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분의 선생님이 방문 컨설팅이거나 아니면 전화나 화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추가 모집 컨설팅의 대상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60점 이하부터 시작해서 200점대 후반의 학생들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추가 모집 컨설팅의 예약 기간을 먼저 잡으시면 되고, 예약을 해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에 합격하셨다, 나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환불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 모집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 양식을 보내드리고 사전에 자료 준비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가 원서 접수하셨다면 추가 모집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2학년, 2023학년, 2024학년도에 추가 모집 실시대학과 모집 학과, 모집 인원에 대한 자료들을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